이렇게 이 섹터, 시장이 움직여줄 섹터는 바로 방산주입니다. 이 방산주 가운데서도 드론 섹터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종일 반복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 관련해서 단연 이 방산주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는 드론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쟁 중에 이 드론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정찰을 하는 드론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직접 무기를 장착해서 미사일을 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에서 전차 위에 장갑차의 상부를 완전히 둘러싼 방식의 드론이 공격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FPV 드론이 소형 자폭 무기를 달고 비행을 하면서 정말 위협적으로 폭력적인 무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발생에서도 이란과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드론이 미사일과 함께 대규모 공습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드론은 기존에 사용되던 미사일보다 소음도 적고 속도도 빠르고 이 비용도 훨씬 적어서 최근에 좀 크게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국내 내부에서도 드론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드론 시장의 규모는 2022년 40조 원에서 2030년쯤에는 70조 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내 시장이 군사적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 국내에서는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이 드론 작전사령부와 함께 민간과 군사 지역의 드론 작전을 조금 더 활성화해보자라고 하면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전망이라면 드론 시장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조금 더 두각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국내 방산 1위로 꼽히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에 차세대 드론과 레이더를 발전시키겠다라는 업무를 좀 공개를 했고요.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시스템 역시나 전투 개발용 드론을 개발하고 무인 항공기 역시나 좀 개발할 목적이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 내에서도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드론까지 힘을 더해진다면 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 해당 종목의 전망도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시장과 함께 해당 종목들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뭐 앞서서 저희가 삼성물산도 만나봤습니다만은 이러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결국에 오늘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성 차장님께서는 기아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좀 급등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급등하더라도 기아는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굉장히 좀 매력 있다. 결론부터 내고 갑니다. 기아 지금 매수 레인지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인 것 같아요. 그죠. 현재 봤을 때도 오늘 1,380원을 지금 넘어섰는데 환율에 대한 상승 분위기는 최소 지금 5월까지는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보니까는 증권사에선 1,400원도 간다 이렇게 그쵸. 이야기를 하던데 가능성이 저희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기아가 이 전기차 쪽 사업을 했을 때가 1,200원대였던 이 환율이 지금 1,400원 뭐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와, 네.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수출 섹터가 바로 이제 이 자동차 쪽인데 그죠. 네. 지금 이제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을 2조 8천억에서 지금 이제 2조 9천억까지도 지금 추정치로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1분기가 끝났지만은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 환율 영향으로 이 3분기는 1분기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뭐 환율 또 그리고 이런 실적, 1분기 실적으로만 본다고 했을 때 기아의 지금 전후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쁜 부분은 지금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에 이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 자금이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 차익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지금 현재 가져가도 부담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분명히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가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쪽
물론 계속 신차 출시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부분이 그때 인베스터 데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류나 여러 가지 그 상품 레벨에 대한 부분을 전기차가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이 미국 쪽을 겨냥한 이런 신차 출시가 이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해외 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 상반기 내내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그 이상을 좀 올릴 가능성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는 지금 매수 레인지이기도 하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 기아와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기아가 그 가운데에서는 실적 추정치가 더욱더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오늘 가는 기업이 계속 갈까? 그리고 뭐 원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를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SO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유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증시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드론 공격 받은 것처럼 안 좋아요. 그죠. 이스라엘 증시 맞아요. 전쟁국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평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스라엘 증시를 보면은 하락 출발했다 플러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증시를 보면 물론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긴 하나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이제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그죠.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물론 제5차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하나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가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물가가 튀게 되고 물가가 튀게 되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의 시점이 미뤄지다 보니까 그러면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증시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확전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변동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특히 원유 관련했을 때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게 되면 공급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사우디 쪽에서도 감축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감축하고 있고 그런데 수요를 보게 됐을 땐 5월에 드라이빙 시즌도 있는데 6월에는 중국 쪽에서 좀 가동을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유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곧 엘니뇨가 지고 라니냐가 오고 있어요. 네. 라니냐 효과를 보게 되었을 때 6월부터 온다 혹은 9월부터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니뇨 같은 경우가 이제 소프트 곡물들 그러니까 코코아라든지 혹은 설탕 이런 쪽들과 함께 연관되어서 움직인다면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라든지 메탈, 비철금속 혹은 곡물 이런 쪽과 함께 연동돼서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높아요. 특히 라니냐가 오게 되었을 때 좀 타격 같은 경우에는 여름보다 겨울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난방이라든지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석탄, 천연가스 혹은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라니냐 효과도 우리가 슬슬 대비를 해볼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라니냐를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냐. 지금 여름도 안 왔는데 네. 라니냐를 벌써부터 사실 제가 걱정하는 그 거냐.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네. 하는데 주가를 보면은 보통 6개월 먼저 선행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유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80달러 넘어선 지 얼마 안 되어서 계속 90달러를 향해 올라가고 있고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데에 이유를 계속해서 붙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요소,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요소들까지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런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유가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제가 S-OIL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로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흥구석유라든지 혹은 중앙 에너비스 같은 그죠. 종목군들은
좀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기보다는 테마성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O일은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실제로 1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정제 마진도 4에서 5달러가 손익분기점인데 작년 4월에 2달러 저점 찍고 올해 2월에 15달러 찍으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 약 3배 정도 넘게 증가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도 함께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난 조금 더 유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천천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SO일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요 이슈가 우리 시장에서는 테마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SO일과 같은 원유주들이 잘 많이 앞으로 움직여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SO일이 사실 그 안에서는 가장 탄탄하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5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마켓 무버입니다. 대주전자 재료인데 오늘 5% 이상 급등 나오면서 이제 오늘 9만 원대 넘어섰고 장중에는 9만 3천 원대까지 터치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지금 관련 주도 2차 전지주들이 생각보다 못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그래도 유독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역시 대주전자들은 실리콘 응급제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충전 같아요.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에 대한 아직까지 그 익숙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쪽에서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 흑연에서 이 실리콘으로 바꾸는 부분이 지금 이제 전방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상용화를 계속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어떤 기술력이나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이걸 활용한 뭐 태양광이나 전자기기 쪽에서의 기술력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관심을 좀 오늘 좀 많이 많이 좀 몰리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이 종목들을 슬림화했을 때는 이제는 뭐 이런 2차 전지 안에서도 이 종목을 픽을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좀 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주전자 재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근데 말씀처럼 지금 뭐 인프라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빨리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약간 투자 심리가 살짝 꺾였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금 이제 실리콘 응급제 차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글로벌주 2개인데 지금 거의 10개 가까이 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그전 어떤 전자재료에서 이 2차 전지 재료 쪽으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거의 좀 변화하는 시기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방 어떤 전기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투자 심리가 눌려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빛을 발휘하는 시기는 저도 이제 정확히 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활발히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주전자 재료이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 방산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뭐 빼놓을 수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생각보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 장 초반에 뛰었을 때 방산 종목군들이 잘 안 갔어요. 그죠.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이제 내수가 좀 비중이 높은 혹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로스스페이스는 오히려 빠진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주가가 눌렸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방산 섹터들을 보게 되면 수주가 계속해서 나와줬고, 실제로 작년부터 폴란드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제로 수주를 받은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좀 커버를 쳐야 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고, 이란과의 전쟁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고, 중국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그런 흐름들에서 보면 결국 글로벌 이제 국가들이 방위비를 증산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이긴 하나 좀 긍정적인 이슈로 다가올 수가 있으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풍산 혹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련 종목군들 이제 신규 수주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익에 기반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면은 여전히 방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만나보고 하는데 김시은 팀장님이 오늘 전쟁 관련해서 방산 가지고 오셨고 원유 관련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일 것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S-오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가장 많이 움직일 거는 방산 쪽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하지만 좀 증시의 민감도라든지 혹은 추세적인 상승 조금 더 묵직하게 관심 있게 볼 쪽은 유가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S-오일, 유가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실적을 잘 또 탄탄하게 반영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사실 전체 지수 흐름에 대한 이 분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 이상 하락 흐름이 나왔고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지금은. 뭐 이게 하락하기 때문에 사실 괜찮다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 초반 비교해서는 그래도 좀 올라왔는데 사장님께서는 전체 시장의 분위기라는 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오늘 월요일장이고 거래 대금도 조금 덜 실렸던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시장이 사실 좀 상당히 막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막히는 것보다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많이 좀 하락을 좀 예상을 했던 게 전문가들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호텔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나온 상태고 그나마 좀 시장이 지금 1분기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기대감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는 지금 대외 여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힘든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실적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오히려 실적 잘 나오는 쪽, 화장품 같은 그런 기업들 빠질 때 좀 매수해 볼 만한 기회가 아닌가라고 감히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지수가 뭐 2,800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이 대형주, 뭐 삼성전자 이쪽으로만 실적이 몰렸기 때문에 다른 이제 중소형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주들이 더 갈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을 때는 더 매수하는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 순환매 장세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그죠.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어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전하는 분위기가 5월, 6월 달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그 포트 자체를 대형주들이 오히려 좀 빠졌을 때 어떤 중소형주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대형주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 어떤 대형주들의 유동성 쏠림 때문에 가지 못했던 중소형도 굉장히 많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뭐 화장품주도 그렇고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한 네. 좀 포트 비중도 좀 넓히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중소형주보다는 앞으로 대형주가 6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포트에 중소형주 수익이 낮다면은 좀 정리를 해보고 대형주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전략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훈 차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